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연휴는 순삭으로 지나갔죠? 네. 네, 이제 다시 월요일장이 열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한번 첫 번째 SO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보다는 반도체주가 좀 좋아서 꼽아봤어요. 기대와 걱정,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걱정 사이에 있는 삼성전자인데 최근 행보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1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 그 자체만을 보고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지수의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삼성전자도 단기에 이제 1월 초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 자체가 조금 안 나왔었다. 근데 이제 좀 수율이 이제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수율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가시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국내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 또 그래서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한 3,200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수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데 약간 좀 부담이 있다. 개별 종목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시장 전체, 우리나라 전 시장 전체에 대한 걸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경향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개별 모멘텀보다는 지수 인덱스 역할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지속됐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장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소폭이지만 순매수하면서 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가 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시 오늘의 주가 상승의 이유였을까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이 수목금 이제 시장이 열렸죠. 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전반에 대한 뷰는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사실은 거의 D램 부분의 3등 업체의 주가조차도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연휴 사이에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으로 조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갭 상승으로 좀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전히 좀 아직은 그렇게 큰 이슈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자체의 사실은 수요, 그다음에 재고가 아직은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상승할 이슈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장비주들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기업들 재료, 장비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게 맞아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중소형 쪽에서 보면은 SLP 반도체가 2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네페스도 7% 상승을, 하나 마이크론도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주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저희 차트 한번 크게 보면서 전략을 세워볼게요. 만약에 연초에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좀 마이너스권이잖아요. 그래도 길게 보는 게 좋겠죠? 일단 주봉을 한번 제가 열어드렸는데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1월부터 미 대선 이후로 계속 올라서 1월 초에 첫째 주, 둘째 주에 시작할 때 가장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 상승 국면이었던 11월 달을 비교해 보면 그때 6만 전자라고 이제 놀림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뚫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거의 30% 가까이 대형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시총 상위 1등 종목이 30%를 상승하고 나서 이게 더 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무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조정을 위해서 잘 받고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9만 원 밑에서는 뭐 매수하셔도 괜찮을 구간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리면서 쌀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냐라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가다 보면 당연히 1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만 원 밑에서는 매수를 조금씩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로 해석이 되고요. 목표 주가로는 1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가 또 한 번 50주 네.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쿠팡 덕에 재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도 재평가 기회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세요.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쇼핑을 하고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카카오는 선물하기.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정말 애정하는 예, 주로 이제 뭐 좀 애매한 상황일 때 많이 보내죠. 네. 그리고 한 5만 원 밑으로 해서 많이 보내는 그런 맞아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쇼핑이 사실은 매출액으로 보면 쿠팡보다 더 사실은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도 쇼핑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좀 걸고 있는 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또 뭐 사실은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더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쇼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똑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봤을 때 워낙 많은 회원들을 갖고 있고 특히 카카오는 뭐 전 국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뭐 정보가 다 들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쿠팡이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55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64조, 3조, 예, 3조 정도 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한 44조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적자 기업인 쿠팡보다는 훨씬 네이버 카카오가 낫지 않냐. 맞아요. 네, 그런 얘기로 계산을 하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미국 자본시장과 우리 국내 자본시장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그게 감안되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 그럼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네이버랑 카카오는 얼마나 평가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 쇼핑,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톡비즈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만약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좀 골라보자면 사실 뭐 거기 두 종목 모두 다들 좋아하는 종목이 있지만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그게 참 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회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되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맞아요. 사업 비즈니스는 결국에 이제 똑같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이제 뭐 DB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뭐 동남아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상대적인 매력을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뭐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또 다른 또 장점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뭐 투자 선호 종목을 선택한 본인들이 좋으신 종목을 선택하거나 두 종목을 나눠서 같이 사시거나 네. 뭐 그런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도 정말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고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산업들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으로 내밀면서 성장성을 더욱더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멀리 보고 지금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괜찮을지 실제로 뭐 카카오에 몸담고 계신 뭐 한 직원분은 나는 우리 회사 100만 원까지도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 얘기는 이미 한 30만 원대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언제 갈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빨리 갈지 늦게 갈지 아니면 한참 걸릴지 뭐 아니면 빠졌다 다시 갈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남아 있죠.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들도 여전히 올해 뜨거운
감자들이 좀 남아 있고 뭐 그러면 결국에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가치들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카카오 자체가 하고 있는 본업들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 20% 이상 업사이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카카오가 5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 60만 원대까지 뭐 가지 않겠냐. 근데 뭐 60만 원 되면 팔아야 되냐? 그건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우리는 잘 표면적으로 못 느끼지만 일본에서 야오제펜을 인수하고 그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네이버가 핫한 그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시장에서의 그 확장성과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국내에서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포털로서의 그 1위 업체로서의 그런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하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한 뭐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라는 질문을 드려봤지만 사실 저도 두 종목은 키 맞추기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하락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일 만한 대표적인 인터넷 종목이니까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각각의 목표 주가 50만 원, 6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또 주말 새 나온 뉴스 때문에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LG화학과의 배터리에서 소송 결국 패소가 나왔는데 그 결과 세부 사항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뭐 어차피 뭐 1차 때도 패소를 했고요. 네. 네, 그때는 5년이었는데 지금 2차가 지금 10년이 10년으로. 나왔죠. 결국에 이제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생산, 뭐 수입을 금지한다. 뭐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면 세부 사항을 보면 유예 기간으로 폭스바겐은 2년, 뭐 그다음에 포드는 4년 뭐 이렇게 유예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결국에 이제 이게 소송전의 발단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조지아 공장이 이제 설립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폭스바겐 물량을 이제 사실은 LG화학과 경쟁해서 이기면서 SK이노베이션 수주를 받으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그 10년이라는 것이 좀 약재로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이룰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합의금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LG화학 쪽에서는 한 3조를 보고 있고 최대 네. 뭐 SK이노베이션에서는 5천억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약재는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길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아직도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은님이 SK이노베이션 지금 담을 때 아닌가요? 라고도 저에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증권사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소 결과가 나왔으니 양사 간의 합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합의금으로 인해서 지금이 바닥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오늘 증권가 분석도 나왔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원했던 합의금은 이제 1조 원대 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결과로 인해서 2조 원 넘게 합의금을 LG화학에 부르게 된다면 그 역시도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부담감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럼 조단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은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사실 합의금이 좀 많아지니까 사실 뭐 굉장히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이게 합의가 되더라도 뭐 일시에 지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분납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합의를 전제로 한 향후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예. 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4년만 쓰기 위해서 뭐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뭐 사실은 뭐 자동차 기업들이 리콜을 한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좀 더 뭐 오히려 주가는 반영할 걸 다 반영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저희 채팅방에서도요, 더 빠질 걸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렸던 조정은 오지 않았네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아침에 매수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뭐 아침에 뭐 물론 싸게 살 기회를 줬는데 네. 그거를 뭐 사신 분도 있고 또 못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면 그냥 크게 이럴 때는 약간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는데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사실은 옆으로 한 5주째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조그마한. 그럼 이걸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멘텀보다는 이제 뭐 새로운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사실 좀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한 뭐 30만 원 정도를 터치하면 조금 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 또 한 좀 많이 빠지게 되면 한 27만 원, 28만 원대 초반까지 빠지면 다시 또 강하게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급하게 사실 필요도 없고 또 급하게 갖고 계신 분들 급하게 파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제시하면서 SK이노베이션 합의를 전제로 여전히 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LG 디스플레이인데 우호적 환경이라는 증권사의 평가 속에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네. 역시 또 증권가의 리포트가 잘 반응하는 시장이니까요. 이 리포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렵게 쓰여 있긴 한데 네. 내용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요. LCD 쪽은 굉장히 수급이 좋다. 네. 그리고 뭐 OLED 가동률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고가 되게 부족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뭐 관련 이제 경쟁 업체들의 그런 것들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면서 뭐 TV라든지 뭐 사실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건 PC 관련된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사실은 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가 굉장히 지금 재고율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셋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당분간 가격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주말에 또 나온 뭐 일본의 지진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이제 글래스 업체들 특히 이제 LCD 관련된 그 사실은 뭐 부품이죠.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여전히 또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보니까 2017년 7월을 고점으로 거의 2년 넘게 쭉 조정을 받았는데 또 차트를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오르면서 50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이제 업황이 살아났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정리해보죠. 일단 뭐 지금은 뭐 디스플레이가 회복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이 리포트 아까 이제 여기서 뭐 KB증권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면 거기 목표가는 24,000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미 주가는 24,000을 돌파했죠. 예, 결국에는 목표가보다 지금 오히려 상회하고 있는 주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월봉을 띄워놨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10,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10,000원에서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서 거의 2배, 2.5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기존의 가격이었던 항상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3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30,000원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OLED가 더 많이 팔린다든지 마진폭이 큰 뭐 이런 시장들이 좀 개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폴더블 폰 같은 것들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 사실은 OLED 수요가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한 3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좀 눌릴 때 지금은 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는 폭이 지금은 조금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눌렸을 때 2만 원 초반에서 매수하고요. 3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건희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